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의 최일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입니다. 그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랍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뎌내는 일. 이렇게 수선화라고 하는 시를 쓴 정호승 시인의 한 식구가 생각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저 사람은 외롭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아마 힘들지 않겠지. 주변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런 인기와 또 저런 물질이 옆에 있는데 뭐 힘들긴 하겠어. 이런 말들을 곧잘 하지만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외롭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정말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런 네.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저희가 받으면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렷하게 보이지만 지금 네. 저희도 보이지 않는 곳에 스태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외로워요. 네. 예,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긴장되고 외롭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갈 때는요, 이 발자국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다 쏟아놓고 가니까. 근데 날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없었더라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요, 정말 우리가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을까 싶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네.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삶을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모델 장윤주 자매 모셨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누가 못생긴 모델이라는 말을 함부로. 근데 저도 그냥 모르겠어요. 딱 저 영상물을 보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네요. 그래요. 네. 왜 눈물이 날까요? 죄가 많아서 그렇죠. 오늘 저 자신의 영상을 돌아보면서 아마 네. 화려한 모델 10년? 예. 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우리는 그 한 컷 한 컷만 보지만 한 컷과 한 컷 사이에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또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회중들 앞에서 이런 정말 공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이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에 새로움과 뜨거움이 생길 거예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이게 아름답지 않아요? 네. 이 한국 최고의 모델이라는 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데 본인 자신은 그럼 언제부터 모델이 될 생각을 하셨어요? 관심을 가진 때, 정작 모델이 된 때가 각각 언제죠?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워낙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빨리 정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꼭 연예계뿐만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게이머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화가라든지 되게 많은 것들이 되게 빨리빨리 이제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사실은 제 꿈은 이제 좀 원래 지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지만 모델 같은 꿈은 거의 꿔본 적도 없는데 뭐가 되고 싶었어요? 말하면 안 되는데 비밀이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부터 모델이 되기 전까지 꿈은 단 하나였어요. 그 꿈은 저는 정말 이 자리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궁금하시죠? 네,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개그우먼이 꿈이었었어요. 오, 예. 말하고 보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개그예요, 개그. 그게 개그네. 오. 사실은 그랬었어요. 그 어릴 때 자신이 그런 개그에 소질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제가 어떤 뭐 얘기나 오. 아니면 저희 뭐 제스처를 했을 때 막 사람들이 와 재밌어 웃어주는 게 너무 즐겁고 바로 저거다. 막 저는 그 생각을 되게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꿈을 되게 막 그거 하나만 꾸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이제 제가 사실 지금 키가 중학교 3학년 키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가장 끝번호고 제일 키가 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그냥 오다 가다 야 너 모델해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저는 그 당시에는 무슨 모델이냐고 막 이러면서 야 됐어 막 이랬는데 그러다가 저희 수학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되게 어떤 학생들보다 이렇게 애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되게 귀여웠었나 봐요. 그래서 매도 되게 많이 때리시고 그랬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저도 그날 어느 날 저를 또 혼내려고 이제 야 다리 걷어 그래서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는데 갑자기 야 더 걷어봐 막 이러고 저는 이렇게 네 너무 긴장하고 있는데 네 더 걷어서 네 해서 걷었는데 계속 때리면서도 어머 얘 다리 좀 봐라 얘 다리 좀 봐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하나 너무 이렇게 화가 났었는데
그 이후로 저한테 계속 너는 모델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너의 이 다리나 이 각선이나 이런 게 이 모델감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막 선생님 저는 근데 모델들은 막 예쁘고 막 서구적인 모델들이 그때는 한창 유행이었어요. 뭐 박영선 씨, 그렇죠. 뭐 이종희 추세가. 씨, 진희경 씨 해가지고 저는 모델을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했더니 아니라고. 이제 너가 크면 너의 세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과연 그럴까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친구들도 계속 야 너 아무거나 입어도 너무 예쁘다고. 너 모델 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많이 꿈을 되게 키웠어요. 그래서 정말 모델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거진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잡지책을 막 보기 시작했어요. 잡지책을 그냥 뭐 많잖아요. 그때는 막 논노란 잡지도 있고 막 많아서 패션지가 많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딱 그 나이 때 그런 걸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모델의 꿈을 제가 키웠어요. 그러니까 모델의 꿈을 키웠다는 건 그때는 그냥 패션지 보는 거 정도였잖아요. 예. 따로 뭐 워킹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자기가 이제 패션 모델 관심이 있다 보면은 그 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 가셨어요? 중학교 3학년 초 때 이제 어머니를 설득해야겠다. 그래서 엄마만 보면 얘기했어요. 엄마, 저는 아시다시피 공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모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처음에는 푹 이러면서 얘야 너 정신 차려라. 무슨 모델이냐. 아니다 윤주야. 그러지 말고 공부하라고. 좀 더 해보라고. 무슨 모델이냐고. 모델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너보다 키도 더 커야 되고 더 예뻐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엄마 나 이사기 너무 하고 싶고 이거 안 하면 뭐 내 인생이 왠지 후회될 것 같다고. 나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제가 엄마를 볼 때마다 정말 1년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정말 그 1년 동안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도 안 통하고 그래서 그 1년 동안 매일 일기를 썼어요. 나는 정말 모델이 되고 싶다. 왠지 나도 모르게 뭐 되고 싶다.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썼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너무 모델이 되고 싶고요. 제가 정말 탑 모델이 되면요. 저를요. 뭐 또 주님께 또 뭐 노래하는 그런 또 제가 일을 하겠다고 막 그러면서 너무너무 매일 기도하고 그 꿈을 위해서 이제 그러다가 저희 엄마가 처음에는 그냥 흘려 듣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알아보셨더라고요. 이렇게 알아보셔가지고 그 당시에는 모델 라인이 최고였어요. 뭐 차승원 씨, 뭐 변정수 씨, 진희경 씨, 민윤경 씨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모델 라인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약간 그런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 엄마는 저한테 이제 모델 라인이나 모델 센터 같은 데는 너무 크고 자기 생각에는 그런 곳은 너가 가서 괜히 상처만 받을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좀 작더라도 좀 개인 어떤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곳을 가자 해서 되게 작은 진짜 학생도 한 5명 있었나? 거의 여기가 학원 맞아? 막 이런 분위기의 그런 학원을 어머니가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뭐 일단은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죠. 또 그런 모델 학원이 생각보다 그런 페이가 되게 비싸요. 학원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저는 되게 열심히 그때부터 거의 중학교 3학년 거의 끝에 거의 겨울에 등록을 했죠. 그래요. 학교 다닐 때. 예,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저한테 항상 얘기하시지만 그 1년 동안 제가 어머니를 계속 엄마 나 이거 해줘 막 이렇게 졸랐을 때 엄마 본인 스스로도 되게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시면서 그냥 자기가 봐도 제가 그냥 뭐 사무실에서 일하거나 이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끄시는 대로 저를 작은 학원에 보내셔가지고 네. 들성 싶은 나무는 왜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좀 인정을 받아보셨습니까? 저요 뭐 이제 뭐 일단은 되게 그냥 막연하게 이 꿈은 너무 멋있어. 나도 하면 되게 멋있어질 것 같아. 이런 정말 막연한 꿈을 갖고 했지만 사실은 원래 한 6개월 정도면 그 수업이 끝나요.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이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연수 중위 같은 게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사실은 모델 워킹만 1년 6개월을 했어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저를 가르쳤던 그 선생님도 매일 저한테 너는 너무 키도 작고 너는 너무 아직 부족해. 넌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래서 저는 남들은 한 6개월이면 끝났는데 저는 1년 6개월 동안 진짜
걷는 것만 해요? 걷기만 걷는 했어. 것만 했어요. 나중에는 어떤 선배가 와도 워킹은 제가 더 잘해요. 뭐 자세나 이런 거는 제가 더 잘 걷고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시대의 흐름 자체가 서구적인 그런 어떤 미인들을 되게 많이 추구하는 시대라서 되게 그냥 계속 하면 할수록 아 나는 너무 키도 작고 제가 아까 나온 건 172라고 나왔는데 제가 사실은 174라고 나왔는데 제가 원래 172거든요. 그러니까 모델로서는 가장 작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모델들 여자 모델들은 거의 178에서 80이에요. 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거의 뭐 꼬맹이. 되게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키도 작고 그리고 어떤 동양적으로 생긴 마스크가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어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김동수 씨도 계시고 막 있었지만 그래도 네.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었어요. 아, 그러면요. 아니, 걷는 거는 2살 때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모델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1년 6개월 워킹만 가르치는 힘들었죠. 날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하고 나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이게 나의 길이 맞다면 계속 내가 진짜 어떤 저의 안에 있는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말 저버리고 자신감으로 나가든지 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 길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은 무대 위에 올라가고 막 그러는데 저 혼자 계속 매일 거기서 무슨 말 걸레질하고 워킹만 하고 이러니까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래서 제가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되게 심각하게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솔직히 해볼 만큼 해봤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 그만할게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는 그 처음에는 막 그렇게 반대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니 그렇게 열심히 너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포기를 하냐. 왜 그게 뭐가 문제냐. 그래서 아 내가 일단은 키가 안 돼요. 키가 안 되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안 돼요. 키가 안 되고요. 저의 어떤 이미지는 도저히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다. 일단은 포기하지 말고 너가 만약 키가 너무 작다고 너가 만약 걱정이라면 한번 운동을 해보자. 너는 더 키가 클 수 있다. 이래서 그때 어머니가 이제 뭐 헬스랑 수영을 이렇게 끊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헬스장과 그 수영장 가는 그 길에 혼자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수영을 하러 갑니다. 한번 팔을 내릴 때마다 1cm씩 크게 해 주십시오. 근데 키는 안 컸습니다. 팔만 길어졌어. 팔만 계속 어깨만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그때 한 6개월 정도 운동했던 게 되게 많이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어린 소녀의 어떤 몸에서 제가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탄력도 생기고요. 되게 제가 생각할 때 그때의 몸매가 가장 이렇게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이 조금씩 변하는 걸 느끼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몸이 변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자신감을 제가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뭐 정말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뭐 내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때는. 학원도 안 나가고 더 이상 안 나갔고 계속 운동만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이제 작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디션이 있는데 한번 보겠냐고. 그래서 보겠다고. 왜냐하면 그 오디션은 정말 큰 오디션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큰 컬렉션 중에 있는 스파 컬렉션이라고 그 컬렉션에 이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그래서 가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패션 쪽에 이론이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잡지책 보고 관심사가 그쪽이니까 어떤 디자이너가 어떤 옷에 어떤 뭐 메이크업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더라까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래서 이 디자이너는 왠지 나랑 어울릴 것 같아. 뭐 제 나름대로 막 그렇게 점 찍어도 보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 사람만 공략하자. 이 사람한테 내가 어필하면 나는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다 해서 제가 그때 이제 제일 마음에 이제 들었으면 하는 디자이너가 이제 진태욱 선생님이고 우리나라 어떤 패션계 데모죠. 네. 네, 그분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오디션 볼 때 왜 신인 모델들은 딱 티가 나요. 이렇게 되게 딱 블랙 원피스에 막 메이크업 진하게 하고 있고 약간 촌스러우면서 힐은 막 이만한 거 신고 막
눈 이렇게 뜨고 있고 딱 티가 딱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지 않고 메이크업도 거의 안 하고 정말 그냥 되게 그냥 저의 어떤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옷도 그냥 깔끔한 그냥 원피스 하나 입고 머리도 지금처럼 그냥 올백으로? 딱 올백으로 되게 동양적인 국악소녀 같이 이렇게 딱 묶고 갔어요. 갔는데 예, 되게 오디션을 보고 나서 느낌이 왠지 모르게 이건 안 돼도 상관없고 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아씨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랬을 텐데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금 웃기다 나도 막 이러고 말하는데 딱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저는 정말로 됐다고 연락 왔을 때 정말요? 막 이랬지 않고 이제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요? 알았어요. 리허설은 언제죠? 막 이러고 너무 태어난 척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리허설 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옷이 만약 60벌이면 제가 별로 이렇게 눈에 안 튀는 순서였어요. 예를 들면 뭐 19번, 뭐 24번, 뭐 57번 거의 눈에 안 튀는 약간 묻히는 그런 번호였는데 왜 원래 쇼를 할 때 오프닝과 피날레가 되게 중요해요. 그쵸. 왜냐하면 이 디자이너의 작품 중에 가장 처음 보이는 옷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옷이 이 모든 쇼의 어떤 컨셉을 말해주기 때문에 중요하거든요. 그런 순서도. 근데 저는 뭐 거의 뭐 묻히는 뭐 언제 나왔어? 언제 들어갔어? 뭐 이런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렇게 워킹을 하는데 이제 그때도 되게 많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워킹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제가 리허설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리허설을 하는데 되게 정말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정면을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더 하늘 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워킹을 하는데 그때 바로 진 선생님이 나 저 꼬마의 워킹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너무 좋다고. 약간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그러면서 저 아이에게 처음 옷을 입히고 싶다고. 그런 이래서, 모험을. 예, 이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신인이었는데 저한테 첫 번째 옷을 입히시고 그러면서부터 데뷔부터 아주 화려하게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딱 처음에 어떻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너무 그냥 이게 뭐지 싶으면서 그냥 잘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준비하는 기간은 너무 힘들고 고됐지만 딱 시작을 하고 나서는 되게 일이 잘 어떤 무명 생활이 없고 그냥 되게 잘 됐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1년 6개월 워킹한다고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그 무대에서 카리스마라는 것은 동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그 워킹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거를 해낸 거죠. 기본기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화려한 모델 장윤주 자매를 모신 게 아니라 신앙인 장윤주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윤주 자매를 있게 한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를 먼저 화면으로 담아봤어요.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국내 톱 모델이 됐지만 장윤주의 시작은 그리 거창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사다 놓은 패션 잡지를 보다 막연히 모델의 꿈을 키우게 된 장윤주. 중2짜리 아이가 처음 모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기대보다 걱정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인기가 올라가면은 좋지만 또 인기가 떨어지면 또 낙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었죠, 저는. 지금은 장윤주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된 어머니.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인형처럼 생긴 모델들이 인기를 끌던 시절이었습니다. 개성 있는 외모가 모델이 되려는 딸에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윤주에게 건넨 건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3편을 주면서 이것은 네가 묵상을 하고 외워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서 아마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실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 그냥 본인이 그 말씀을 벽에 써서 붙이고 굉장히 그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더라고요. 10년 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 말씀은 지금도 힘들 때마다 윤주의 버팀목이 돼주고 있습니다. 그저 화려한 생활만 쫓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던 딸은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됐습니다. 가진 모든 재능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길 바라고
또 지가 잘 되더라도 그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지 본인이 받으면 그건 불행이란 말이에요. 토요일 오후 장윤주가 바빠지는 날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 때문인데요. 지난해 바쁜 시간을 쪼개 예수 제자 훈련을 받은 윤주입니다. 올해부터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자훈련 학교의 보조간사로 활동 중이죠. 노래도 잘하고 곡도 쓰고 근데 그런 자기 고백들을 찬양으로 하는데 참 은혜롭고 얼굴만 봐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그런 저희들한테는 그런 자매입니다. 장윤주는 바라고 있습니다. 세상의 허명에 흔들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기를, 그리고 스스로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그녀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더 가져야 한다는 불안함, 누구를 이겨야 하는 경쟁과 시기,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 이쯤에서 포기해버리려는 낮은 자존감. 세상이 주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여, 더 낮아지고 좁은 문으로 가겠나이다.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전의 제 모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주님께 제 삶을 드리게 하소서. 주여,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사 주의 빛과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게 하소서. 되게 감동이네요. 정말 감동되네요. 아니 근데 정말 감동이 되는 게 그 바쁜 스케줄에서 어떻게 그 예수 제자 학교가 6개월? 6개월 과정이죠. 예. DTS 훈련이죠. 네. Disciples 어떻게 Training School.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소망교를 섬기고 있는데 그 소망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처음으로 작년에 이제 그 DTS라고 예담학교 제자훈련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6개월 동안 원래 DTS는 왜 어디 가서 그럼요. 같이 생활하는 공부생활도 거잖아요. 하고.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금요일, 토요일 이제 풀로 교회에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 시스템으로 돼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이제 스케줄을 좀 조절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걸 결단하기까지도 되게 좀 힘들었어요. 그럼요. 처음에는. 그리고 제가 이게 되게 너무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주부를 보다가 딱 그걸 한다고 하길래 이거 할까? 정말 그냥 이거 할까라고 생각했다가도 그냥 또 저희 매니저한테 얘기하면 저희 매니저들이 야 웃기지 마. 막 이렇게 뻔하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지 말자. 그냥 하나님한테도 그냥 다음에 할게요. 막 또 이렇게 미루고 그러다가 어떻게 또 마지막 접수날 저를 교회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면접하는 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전도사님 앞에서. 제가 시작은 그렇게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했지만 10년 동안의 어떤 그 모델 활동 그 시기 과정 안에서는 되게 많이 문화와 타협하면서 이 패션이라는 건 결국 문화거든요. 음악도 그렇지만. 근데 그거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또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거짓 메시지들을 인정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말 세상 사람보다 더 극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 패션이라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방황을 했어요. 이렇게 10년 동안. 그래서 그런 제자훈련이 필요했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가장 화려했던 10년 동안 가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여인인데도 그 기간이 가장 방황을 하는 기간이라는 게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때 그 10년 동안은 어땠어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제가 데뷔하자마자 그 서구적인 그런 어떤 유행들을 되게 동양적이고 되게 어떤 소녀스러운 어떤 그런 모델의 유행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데뷔를 할 수 있었고 또 데뷔 이후로 계속해서 저의 장르에 맞게 계속
쭉 잘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시작도 못했을 텐데 이제 하면서 되게 많이 그런 순간순간을 많이 이렇게 잊어버리고 망각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풀려고 그러고 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을 되게 많이 이제 제가 이제 보고 또 제가 이제 들으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세상적인 뭐 술을 마시고 푼다던가 아니면 뭐 클럽에 가서 논다던가 뭐 그런 게 정말 나쁘다라기보다는 계속 그런 쪽으로 계속 제가 더한 것들을 찾았기 때문에 나빴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10년 동안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해외 출장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델 어떤 그런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해외를 되게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특권이 주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막 해외를 다니면서 그냥 영원한 건 하나님인데 그 영원함을 계속해서 다른 거에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나의 어떤 모델 생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정말 어떤 친구들 뭐 이런 걸로 계속 뭔가 영원한 걸 찾으려고 막 이 나라 저 나라를 계속 다니면서 그냥 제 자신 스스로가 되게 많이 집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그 모델들을 보면 네. 굉장히 무표정하잖아요. 그 무표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카리스마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왜 그냥 뭐 제 생각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러면 왠지 카리스마 있네 이러면서 약간 카리스마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무표정이. 그리고 그게 더 어떤 무대에서 이렇게 힘을 부어줄 때가 있어요. 약간 무표정이.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 정말 네. 모델들이 네. 전 뭐 패션쇼 뭐 한 번밖에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네. 한 번의 기억인데도 빵긋빵긋 웃는 게 아니라 인상 확 쓰고 그러니까 예, 그러고 다니시더라고. 아마 그 화려한 옷을 표현해내기 위해서는 모델이 아. 무표정해야 된다라고 늘 얘기들을 하시던데 근데 혹시 삶에 무표정 해본 적 있으세요? 말하죠. 그랬어요. 예, 그냥 되게 많이 좀 이렇게 때때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동안 그냥 되게 많이 이렇게 집시처럼 그 무표정한 삶을 일부러 제가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런. 예. 그러니까 완전히 모델로서의 삶을 예. 그냥 살아내신 거죠. 예, 그게 나의 인생이고 그렇게 해야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나의 길을 계속 붙잡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되게 많이 이렇게 성격은 밝고 그랬는데도 그냥 참 외로웠어요. 그냥 정말 제가 제자훈련 받기 전과 후는 너무 정말 극과 극이에요. 어떻게? 막 지금 그 전에는 그냥 항상 그냥 너무 엄마 아빠도 있고 친구들도 있는데도 너무너무 외롭고 난 왜 이래? 애정결핍증이 있나? 이 정도로 너무 외롭고 그러다 보면 잠이 안 와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냥 항상 이렇게 잠을 거의 하루에 한 3시간? 막 이렇게 나는 그렇게 사는 게 제 삶인 줄 알고 항상 왜냐면 또 시차 적응이 되게 항상 심했어요. 뭐 저번 달에는 아프리카에 있다가 또 이번 달에는 뉴욕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차 적응도 왔다 갔다 하니까 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롭지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수면 유도제 같은 걸 계속 먹게 되지 나중에는 그 유도제가 더 이상 뭐 받아주지 않지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술을 먹어야 될 것 같고 계속 그러면서 점점 더한 것들로 제가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도 무표정하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도 그냥 언젠가 가겠죠 뭐 이러면서 거의 뭐 하나님한테도 예. 근데 정말 저는 가끔가다 마네킹을 볼 때마다 섬뜩해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다든지 운다든지 웃는다든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면은 오히려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무표정은 아무것도 더 이상 무관심이라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신앙적으로나 이 삶에 있어서 무표정한 것만큼 정말 어두운 게 없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무표정처럼 네. 무관심 또는 하나님과 멀어진 경험이 그때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 년이나?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때 기억들이 점점 사라지면서부터는 계속 하나님을 가장 마음의 중심,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았죠. 하지만 계속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같은 거를 표현하지 않은 그런 정말 사람이었고, 그리고 되게 많은 어떤 그 10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 데뷔하자마자 너무 운이 좋게도 그때는 98년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나라가 IMF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촬영했던 어떤 보그에서 제가 처음 이제 데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습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때 사진을 이제 뉴욕에서 되게 유명한 사진 작가가 그 사진을 보고서 이제 보그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모델을 너무 쓰고 싶다고. 그래서 이 모델을 내가 꼭 쓰고 싶다고 해서 그때 제가 너무 좋은 기회로 뉴욕에 진출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갔을 때였는데 비자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어린데다가 워킹 비자를 IMF 때는 안 내줘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비자가 한 4개월 만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4개월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원했던 어떤 되게 큰 일들을 제가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도 가야 된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너 그래도 가야 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그 사람한테 한번 사진만 찍히면 너는 세계적인 진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막 이러면서 4개월이 지난 후에 제가 워킹 비자를 가지고 뉴욕에 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혼자 갔었거든요. 혼자 가서 되게 많이 뭐 영어도 안 되지, 뭐 호텔에 묵긴 하지만 뉴욕이라는 나라가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면서 되게 많이 제가 힘들면서 그러면서 저희 어떤 매니저가 저한테 잘못 이렇게 계약을 하는 바람에 제 워킹 비자가 2년짜리가 한 3개월 만에 취소가 됐어요. 3개월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3개월 동안 그 뉴욕 그 생활이 되게 짧았지만 너무너무 크게 저한테 절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크게 한번 이렇게 거절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때 가장 많이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 거기 왜 보낸 거예요? 왜 나 거기 왜 보냈어요? 나 그럴 거면서 왜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그때 부모님 원망을 했어요. 내가 조금 더 뭐 미국에 친척이 있거나 뭐 정말 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었다면 내가 그 안에서 워킹 비자를 취소를 당하거나 그런 정말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이거밖에 못했을까? 나의 부모님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오차였어 라는 생각으로 되게 많이 그때부터 더 많이 제가 그래 믿을 건 나밖에 없다 막 이렇게 착각하면서 되게 많이 그냥 제 안으로 빠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이제 DTS 하시면서 어떻게 변하셨어요? 저요. 뭐 되게 신기하게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뭐 외로움 같은 게 되게 정말 이렇게 사라졌고 그러면서 아 잠이 이렇게 단 거였구나. 내가 왜 그동안 잠을 못 자고 왜 그랬었지? 이런 정말 어떤 단잠이라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제가 알게 됐고 또 제가 정말 한 일주일에 2번씩은 항상 그냥 가위에 눌렸었어요. 그래서 가위에 눌리는 삶이 그냥 저의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냥 그 가위 눌리는 건 당연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위 눌렸던 것도 정말 너무 신기하게 그 이후로는 눌리질 않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제 안에서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다 치료하셨군요. 예. 그럼 제가 생각했던 어떤 예술이라는 거는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걸 깨달고 나니까 제가 늘 머리에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예술가들은 힘들어야 되고 아파야 되고 어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없어지고 나니까 되게 많이 저는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말이죠. 네. 한때 그렇게 외로웠던 장현주, 방황했던 장현주가 어떻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뭘까? 아까 DTS 훈련 얘기를 했지만 DTS는 돌아와서 다시 이제 막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 곁에서 누가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까? 좀 그때 과정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번 작년에까지 제가 책을 어떻게 2권을 쓰게 됐었어요. 네.
첫 번째 책이 이제 CNK임이라고 여행책이었는데 뭐 저랑 윤하얼 씨랑 뭐 홍진경 씨, 김진표 씨, 뭐 정신이라고 작가 있어요. 그리고 임상효 씨 이렇게 6명이서 이렇게 여행책을 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윤하얼 씨를 처음 이제 만나게 됐었어요. 만나게 되면서 그분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되게 막 너무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좀 만났을 때 처음에는 너무 믿음 생활 하니까 처음에는 아 너무 거북스럽다. 뭐 자기만 믿어? 막 이런 좀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얘기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어떤 믿음과 신앙, 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분이 진짜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력을 주셨어요. 윤주야, 네가 생각하는 예술가, 네가 생각하는 그 패션 모델 일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가 그 진리를 너가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네가 추구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삶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되게 많이 저한테 이렇게 되게 정말 쇼킹했어요. 왜냐면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어요. 제 주변에는. 근데 제 또래에 정말 영향력 있는 그런 싱어가 그리고 또 화가가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맞아 오빠. 왜 내가 그런 거를 오빠한테 이제서야 들었을까? 이러면서 그때부터 오빠랑 같이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랑 월요일마다 큐티 집회가 있어요. 이제 네. 온누리교회. 그걸 다니면서 이제 묵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한 이제 3년 전부터.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을 정말 제 안에 어렸을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제 모습을 되게 많이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제가 변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이제 2년이 됐죠. 이제 횟수로 치면 2년 전에 정말로 너무 모든 게 다 그냥 끝난 것 같았어요. 그냥 모델 일도 더 이상 너무 재미가 없고 그리고 뭐 어떤 사랑에 있어서도 되게 많이 지쳐 있었고 아 그래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남자는 다 똑같아 막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저를 되게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되게 몸이 아파가지고 갑상선에 제가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또 제가 모아뒀던 돈을 약간 조금 어디에 다 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냥 되게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야말로 혼자 되는 더 외로웠지만 이거는 그냥 더 외로운 게 아니고 아 이제는 진짜 나 혼자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이렇게 다 떠나고 그러면서 그때 진짜로 이렇게 잡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하나님 앞에 다시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다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나서 결단할 수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아마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대 위에 서는 것과 그러기 전에 다른 거짓된 정보를 듣고 무대에 있을 때에 내 초점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훈련을 받고 나서 당분간 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갈등하는 제 자신이 싫더라고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막 이러다가 또 일을 하면 너무 그냥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갈등하는 제 모습이 싫어서 그 초점이 계속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정말 이중생활이 되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좀 일을 제자 훈련하고 나서 안 했었어요. 프로가 일을 안 한다는 거, 더군다나 자기를 찾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그 일을 스탑을 한다는 건 대단한 결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간에 11조도 잘 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리면서 무표정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델들은 언어가 없는 분들 같단 어떻게 말이죠. 보면 실어증 환자처럼 또 실어증을 잠시 겪었다면서요. 아, 실어증.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이렇게 그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되게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야. 이 나라는 나의 정말 어떤 로맨틱을 더 자극하는 나라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마다 참 그 나라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 갔다 오고 나서 막 너무 아파 힘들어 이랬던 나라가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 그리고 일본, 그리고 뭐 태국,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들었던 나라가 인도랑 아프리카였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를 2번 정도 갔다 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프리카 갔다 오고 나서 정말로 너무너무 큰 거인이 저를 막 이렇게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냥 그 어떤 표현을 하기가 참 그렇지만 되게 진짜 너무 큰 집차만한 거인이었어요.
근데 남자였는데 옷을 다 벗고 저를 계속 막 따라다니는데 그거를 막 숨이 막히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서울에 오자마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거의 침대에 누워서 거의 정말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정말 실어증을 정말 앓고 의욕상실이 있는 됐군요. 환자처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엄마 이상하게 계속 이런 사람이 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해야 돼? 막 계속 그랬더니 엄마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저한테 기도해 주시고 안수 기도해 주시고 말씀 읽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모태신앙이시죠. 예. 그래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 패션 모델들이 계셔서 우리는 참 행복해요. 얼마나 그 유행 통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계셔야 될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앞으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하니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 기도 제목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가 저희 같이 일을 하는 친구들, 이렇게 아티스트, 뭐 작가도 있고요, 사진 작가도 있고, 또 홍진경 씨도 있고, 또 뭐 윈도우 페인팅 하는 분도 있고, 저희 이렇게 저희 안에 있는 친구들끼리 5명이서 좀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회를 한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그 기도회가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초신자의 어떤 그런 신앙에서 지금은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일을.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하고 지금 기도회 하고 있는 것들이 조금 정말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정말 창대하게 저희 안에서 이 영역 안에서 좀 저희가 정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정말 이번 2017년도에 기도 제목 중에 가장 큰 게 저희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가 그때 아까 악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때 악플 뭐 이런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들고 또 노출 때문에 어떤 저의 어떤 여성성을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하는 정말 나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이 이렇게 언어로 되게 많이 상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실은 제가 모델을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정말 나 이제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건가? 나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일단 저의 비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어떤 하나님께서 저한테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희 가족이 좀 많이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의 신앙은 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믿음의 어머니를 저한테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 좀 믿음이 이렇게 좀 없으시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그냥 살고 계신데 정말 한 집의 가장으로서 저는 너무 그냥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깝고 정말 어쩔 때 너무 그냥 답답해요. 나는 우리 윤주 씨를 그 패션 모델로 데뷔시켜 주신 진태옥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지 얼마 전에 봤었어요. 그분을 오늘의 참 그 패션계의 아까 대모님이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윤주 자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델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도 탑 모델로 세우신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라고죠. 그래서 그 목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셔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 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주 씨는 정말 하나님 작품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그렇지만 본인이 인정한 것처럼 키도 작고 그 시대의 모델의 꿈을 갖기에는 얼굴도 한국적이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패션 쪽에서는요 정말 아시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거든요. 거기에서 외국 사진 작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이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장윤주 씨 얼굴에는 민족이 있어요. 민족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고 신앙까지 뒤에 갖춰졌으니까. 향기가 묻어 있고.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윤주 씨의 이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도전이 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새 학기가 되면 이제 3월달 되고 그러면 입장이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네. 고등학생은 대학생이 되고 중학생은 고등학생이 되고 많은 꿈을 사람들이 꿀 거란 말이죠. 이럴 때에
부정적인 것을 보면 부정밖에 낫지 않지만 긍정을 보면 이렇게 정말 세계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네, 계속 앞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네. 아,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셔서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네. 나도 우리 윤지 언니처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모델의 기본이 뭔지는 모르지만은요, 워킹이라는 것이 기본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네. 남들은 다 6개월이면 졸업을 하는데 1년 6개월, 그것도 또 지나서 청소만 하고 있었던 그 윤주는 지금 우리나라의 탑 모델이 돼서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실 때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혹시 다른 사람보다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느린 북에 박자를 맞추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정말 우리 윤주 자매가 그 누구보다도 방향을 잘 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정말 속도는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다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서 다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한 방향 잃지 마시고 한 방향 정렬로 우리 쭉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는 여기서 오늘 이만 줄이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